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타이탈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평온한 듯한데 종목들을 보면 너무 또 전쟁터 같은 느낌도 드는 시장이거든요. 주제 어떻게 잡았을까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개 드는 반도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주목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심상치가 않게 요즘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데 라는 조짐과 함께 낙수효과까지 나타나더라고요. HBM이 시장 전면에 나설 때마다 쪼그라들었던 삼성전자. 하지만 다시 한번 레거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레거시가 시장에서 활개를 펼칠 수 있을까?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중 확대하자라는 레포트 내기도 했는데요.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흐름 봐야 될까요, 기자님? 네,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 월요일이죠. 특히 이제 2월 3일 날 어떻게 보면 52주 신저가에 좀 가깝게 5만 원대 초반까지 좀 어떻게 보면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드라마티컬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물론 이제 뭐 상승률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만 10%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는 일단은 좀 인적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회장의 좀 리스크 부분이 좀 일단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좀 이제 상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심과 2심에서 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어떤 결과가 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2월 3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어떻게 50주 신저가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금은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수급과 좀 갔을 때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좀 수급에 어떻게 보면 좀 붙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좀 관련주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방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때마침 이러한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HBM 납품을 거의 다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HBM 쪽에서 어떤 제가 볼 때는 활로를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요의가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ASIC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좀 대안처가 되지 않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스타게이트의 또 하나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체가 사실 좀 물량이 많은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HBM과 관련된 반도체를 SK하이닉스가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좀 퀘스천 마크. 네. 그런 상황에서 주문형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아마존, 뭐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주문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범용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GPU가 너무나 좀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에 따른 또 이제 HBM의 공급처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SK하이닉스가 안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뭐 네. 이런 어떤 지금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오픈 AI에 지금 이제 샘 올트먼 같은 경우 한국을 좀 찾으면서 물론 이제 관련돼서 로봇이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HBM과 관련된 얘기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HBM 같은 경우도 올해도 어떻게 보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저는 목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도 삼성전자가 조금은 제가 볼 때 콜테스트 관련된 얘기들이
연말 그다음에 연초에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HBM4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뉴스를 좀 어떻게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쪽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얘기는 약간 저희 노이로제성도 있잖아요. 네, 납품이 돼야 되는 거지 시간이 너무 끌다 보니까 조금 지쳐서 아예 하이닉스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긴 한데 시간의 문제이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뷰를 봐주셨고요. 하지만 당장은 지금 디램 쪽에 워낙에 삼전이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이사님. 네. 그리고 좀 레거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저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워낙에 이쪽에서 좀 과격하게 추격을 하고 뭐 뛰어넘은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디램 시장 점유율이 급속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CXMT라고 하는 이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자체가 확실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굴기라고 하죠. 반도체 굴기라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정책 아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CXMT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이 D램 쪽에서 거의 2020년까지는 점유율이 제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5%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원인데 5%면 그래도 한 6조 원 이상을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중국의 어떤 성장세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봤을 때 좀 위협이 되지 않냐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CXMT 같은 경우가 지금 D램뿐만 아니라 뭐 HBM 쪽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HBM2 정도까지는 이제 공장 건설을 통해서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HBM3 그다음에 4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좀 레벨 자체는 낮긴 합니다만 HBM도 지금 양산할 것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D램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비중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HBM1에서 2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이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가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그러한 경쟁 상대가 올라온다는 것에 대한 좀 경각심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 HBM3라든지 4를 통해서 뭐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뭐 주문형 반도체 쪽에 좀 납품을 한다기보다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내에서 좀 반도체가 좀 소비되고 있는 상황,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 내에서 어떤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후속 조치를 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D램 쪽은 뭐 역시 여전히 지금 뭐 이제 뭐 6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HBM과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만 낸드 쪽까지도 지금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 초격차에 대한 어떤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 공장에 낸드 플래시 공장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D램 쪽, 낸드 플래시 쪽에서 어떤 격차를 좀 벌리기 위한 그러한 좀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일부 공장에서 286단까지도 낸드 라인을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 사실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중국 업체는 분명히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격차를 좀 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신경은 쓰일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세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자체가 아직까지는 위협을 좀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좀 등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견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중국과 뭔가 경합도가 있는 쪽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죠. 너무 빠른 속도로 따라오기 때문에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당연히 우려도 있고요. 네, 얼마만큼의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을까, 또 덮칠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함께 언급해 주셨어요. 다만 저희가 반도체를 투자를 하게 될 때 반드시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트럼프가 어떤 쪽을 또 겨눌 것인가 그 다음 타겟을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언급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멘트가 나왔어요. 이쪽으로.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을 저는 지난주 주말부터 상당히 좀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이제
확실히 이제 뭐 무차별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펼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이런 소재 쪽에 대한 관세를 좀 매긴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반도체 쪽에 대한 업계는 분명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라별로 봤을 때도 지금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어딜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기업들 개별로 이제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자체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뭐 TSMC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미에 네네. 어쨌든 보조금 관련돼서 계약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태클을 분명히 걸 것이다라는 예상은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의회를 통해서 뒤집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보다는 충분히 추가적인 제가 볼 땐 관세라든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반도체 지금 이제 이 보조금 관련돼서도 어떠한 멘트를 아직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TSMC 같은 어떻게 보면 선두기업들은 좀 미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애리조나 쪽에서 지금 이사회를 열고 지금 신규 공장을 더 지을까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가동을 지금 한 개 공장을 가동을 했고 TSMC 같은 경우는 2개 공장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에다가 좀 베이스 캠프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논의 중이다. 물론 이제 수면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네. 결국 TSMC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텍사스 오스턴주에다 지금 파운드리 공장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테일러에다가 지금 약 한 53조를 들여서 공장을 좀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보조금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신규 공장에 대한 건설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일부 약속받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규 자금 조달,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장에 대한 건설 이런 부분을 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TSMC만큼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HBM 쪽으로 실적이 잘 나오긴 합니다만 전사적으로 그렇게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좀 난제가 분명히 조만간 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좀 걱정은 좀 분명히 된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TSMC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에서 이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긴 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특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게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이제 좀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네. 결국은 좀 이제 어쨌든 오너 리스크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쨌든 국가 간의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게요. 근데 네. 이제 일본의 협상을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어쨌든 좀 굴욕 외교이긴 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상황. 근데 네네. 그러한 부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행할 수 있는 어쨌든 주체 여건이 자체가 안 좀 돼서.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계의 조금 피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예상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주신 데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 라인을 보자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론을 조금 지어보겠습니다. 전략하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에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온다라는 쪽인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좀 뷰를 바꾸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HBM 쪽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 대한 약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저는 밸류 체인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하이브리드 본딩, 지금 TC 본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여기에 삼성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가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모습과 좀 거의 차트가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지금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렴한 모습, 여기에 더해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반등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돼서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돼서 저는 이제 가까운 종목이 TCK라는 종목입니다. TCK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전자와 좀 차트가 상당히 좀 비슷하게 겹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지난주부터 좀 반등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지금 뭐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만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반토막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 쪽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두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 특히 뭐 투신, 사모펀드 여기에 대해서 연기금의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와 함께 이 관련된 밸류체인 그 가운데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략 잘 참고해서 오늘 왜 슬슬 움직이고 있지? 그리고 기관의 매집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조짐을 확인하면서 전략에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거시 쪽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게 아니라 HBM하고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제 낙수 효과를 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도 굉장히 분야가 넓고요. 그다음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뭔가 모멘텀에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을 활용 기회로 보시면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